안녕하세요. 프리터TV입니다. 오늘은 월가 베테랑 톰리에게 곧 발표되는 미국 CPI에 대한 예상과 비트코인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고 또 최근 조정에 제가 샀었던 코인과 주식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관심은 1월 15일 밤 10시 30분, 곧 이제 밝혀지겠네요. CPI 발표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다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2.7%가 찍혔는데, 1월 15일에 발표되는 사실 저번 12월 CPI이긴 하죠. 일단 예측치는 2.9%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예측치도 계속 오른다에 지금 베팅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2.9보다 낮게 나왔다 하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나쁘지 않을 거고 한 3% 이상 나왔다.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2.9 그리고 이제 근원 CPI라고 해서 이게 에너지와 식품이 워낙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거 빼고 발표하는 근원 CPI는 한 3.3%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분보다 더 S&P 500 지수를 잘 예언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요새 잡두도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톰리의 CPI 예상과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CNBC 1월 13일에 한 인터뷰에 나와서 오랜만에 본인의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화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웬일로 정말 다 모였습니다. 원래 이 앤드류랑 이 조 아저씨랑 엄청 싸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 둘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시는데 이제 요 분이 특히 가운데 두 분이 워낙 시니컬하거든요. 똑똑하긴 하지만 근데 정예 멤버가 다 모였네요. 그래서 앤드류 그리고 베키 여자분이고요. 조 아저씨까지 다 등장했는데 이 두 분이 뒤에서 인터뷰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이런 거 굉장히 시니컬하게 봤는데 제가 굳이 인터뷰를 요약을 해보면 약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이분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도 좋아하시고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걱정이 된 상태여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 톰리는요, 긍정론자죠. 그래서 2019년도에 비트코인이 5,000불 이렇게 17년도 크게 올랐다가 이거 거의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이 5,000불 즈음에도 똑같은 방송입니다. CNBC에 나와서 그냥 모든 사람의 포트폴리오에 1%에서 2%만 좀 그래도 비트코인 사면 좋겠다. 야,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아까 그 베키라는 여자분 지금 5년, 6년 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참 앤드류와 함께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똑똑하시긴 하겠지만 톱니가 뭔가 말을 하고 있으면요. 그냥 탁 끊어버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1, 2%를 사라고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거 미쳤다. 세 번이나 반복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베키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시니컬한 분들이 넘쳐났는데 아무튼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만색이 톰, 그리고 파란색이 조 아저씨, 그리고 앤드류랑 그 베키는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뷰가 길어서 요약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상승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 아저씨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톰리가 최근 주식이나 코인이나 한 23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CPI 발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시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5% 나오길 바라는다는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예상치가 2.9거든요. 근데 2.5면요. 엄청나게 낮은 물가 수치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왜 괜히 낙관론자, 긍정론자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나오면 정말 파티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나오길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긍정의 메시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플레 관련 좀 걱정되는 게 최근에 LA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없어지고 하신 분들이 호텔도 엄청 예약을 하셔야 되고 중고차도 사야 되고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해서 이제 추후에 좀 인플레가 오를까 조금 걱정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작년 인플레이션 올랐던 거 대부분은 이제 추정 가격으로 인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좀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좀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래서 원래 실제 물가는 그 발표된 것보다 좀 낮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식 얘기가 항상 먼저 나오죠. S&P 500이 현재는 아까 5,827 정도 되는데요. 이제 톱니 말로는 5,700 정도까지 한 2%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들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여자분, 베키라는 여자분이요. 지금 다 국채금리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죠. 국채금리 특히 10년물짜리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 국채금리 높아지고 위험하단 말 많은데,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기에서 뭘 읽었냐면요. 아, 베키는 아직도 비트코인은 관심이 없는데, 자, 미국 주식은 살지 말지 고민을 좀 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 지금 들어가도 돼? 조금 할인 조정된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톱니는 뭐 제가 볼 땐 귀신같이 알아먹는 것 같아요.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5% 갈까 말까 하고 있었죠. 자, 여기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S&P 500에 20 PE 멀티플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 PE 멀티플이요. 뭐 퍼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정확히 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 정도인데 현재 5% 도달해도 그러나 S&P 500의 중간값이 약 17배 정도 되니까 현재 5%가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 홀딩이 효과적이며 그러니까 채권보단 주식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5%의 채권 금리는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굴절되는 지점일 것이다. 저도 예전에 뭐 떨어질 것이란 많은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냥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야, 조금 더 올랐네요. 4.78%. 30년물 금리도 거의 5% 정말 육박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 잡힐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이게 이제 떨어지는 순간 코인 주식이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시니컬한 사람 앤드류가 물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참 이분은 얘기할 때 뭔가 맡겨놨다는 듯이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 이게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자, 맞춰보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9만 1000불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맞춰보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뭐 하는 사람만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현재 부근이 지금 9만 1000불 정도 되는 부근에서 방송을 찍은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최고점 한 10만 8천 불 정도 갔었죠. 그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했다. 이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며 자, 유동성을 따라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이클에서 지금도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초반인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7만 불을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7만 불이면 지금 얼마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의역 들어갑니다. 앤드류가 막 말을 버벅거리고요. 워워워 막 하면서 야, 이 좋다면서요. 좋다고 하면서 근데 7만 불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사요? 아니면 그때 가서 사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결론은 하나죠. 지금 사요 말아요를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웬만하면 당황 안 하거든요. 근데 막 말을 더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 뭐 더 떨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데, 내재 가치 없다고. 여기서 버벅이는 걸 볼 때, 이거 약간 뭔가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자, 일단 톱니 말을 들어보고 이어갈 텐데, 자, 피보나치, 그러니까 그 있죠. 그 피보나치 레벨에 따르면 7만 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say again 하면서 잘못 들었는데요. 얘기를 다시 앤드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에 오면은 7만 불까지 있는데 자, 한 발 더 물러나면 자, 요게 1차고요. 혹시
한 발 더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면 5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터치하고 이제 반등하고 올라오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진지하게 손가락 보십시오. 이게 떨어지면 사요. 지금 떨어지면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오늘따라 이 사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사요. 아니면 떨어지면 사요. 아마도 매수를 적지 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뒤에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가 뭐 심지어 5만 불 간다고 하니까 약간 멘탈이 흔들렸겠죠. 당황하면서 자, 다른 건 물어볼게요. 하면서 재빠르게 이어갑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이 가격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질문합니다. 이거 누굴까요? 볼 땐 본인입니다. 본인 얘기를 굉장히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사요 말아요. 지금 사요? 아니면 야, 너 7만 불인가 5만 불 간다며. 그러면 떨어졌다가 기다렸다 사요. 이걸 지금 굉장히 고학력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톱니도 당연히 눈치챘겠죠. 야, 이 배운 사람들 다 똑같구나. 오히려 배운 사람이요. 비트코인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톱니가 뭐 이런 질문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아무도 90K에 사서 돈 잃는 걸 싫어하겠죠. 이렇게 샀는데 7만 불 떨어지고 5만 불 떨어지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만약 타이밍을 잘 잡아서 7만 불쯤에 운 좋게 뭐 다시 샀다면 뭐 가장 땡큐고 행복하겠지만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오면 말짱 꽝이잖아요. 단지 확률일 뿐인 거고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오면 말짱 깡이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해 20만 불에서 많게는 25만 불까지 높게 크게 올라갈 거라 생각되니까 지금 90K, 91K 저는 여전히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6분짜리 꽤 짧았습니다. 이 CNBC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참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이걸 저점을 운 좋게 맞춰서 사겠습니까? 그냥 지금도 좋고요. 좀 조정받고 인간 지표들 확인하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그냥 조금씩 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CNBC의 내용이고요. 한번 다른 뉴스들보다 제가 어떻게 뭐 좀 간밤의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1월 13일 밤, 1월 14일 새벽에 조정이 좀 나왔고요. 뭐 이거 방송 찍은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뉴스보다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은 매수를 하셨는지 파셨는지 아니면 홀딩을 하셨는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약간 이 강세장이 좀 주춤하면서 하락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싶으면 초반에는 비트 이더를 삽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일단 시가총액 큰 비트 이더 위주로 사고 이게 한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몇 달 가겠다 싶으면 이제 그 뒤로 작은 알트를 사는데요. 이번 조정은 글쎄요. 비트 이더가 사고 싶을 만큼 떨어지기엔 너무 덜 떨어졌습니다. 뭐 조금 말은 이상하지만 사고 싶은 가격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고 싶지만 못 샀고요. 또 제가 1분기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1분기를 좀 그래도 강세에 뭐 나름대로 뭐 한 6대4 정도로 높게 본다고 베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격적인 베팅을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버추얼이라는 코인을 샀었습니다. 빗썸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뭐 황천길을 갔다 오시지 않았나.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뭐 두 가지 코인 말씀드릴 텐데 둘 다 AI 에이전트의 대표 코인.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어빵을 저는 사지 않고요. 붕어빵 찍어내는 그 틀을 사는 게 좋다. 예전에 게임 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무튼 벌추어 코인을 제가 처음에 샀던 건 12월 제가 기록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12월 5일이더라고요. 12월 5일에 부터 사서 뭐 7일도 사고 이제 뭐 17일, 20일 이렇게 샀는데 그 2,100원에서 2,231원, 20일에는 한 3,000원 조금 샀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이게 3,000원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20일쯤에 한 3,000, 한 300원인가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제가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코인이잖아요. 이제 막 빗썸에 상장되고 해서 선발대만 보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지 않았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좀 많이 샀던 게 최근에 조정 1월 12일과 1월 13일이었는데요. 이때 샀던 게 한 평단이 2,500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7,000 얼마지? 7,800원인가요? 이렇게 찍고 이제 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 때 한 3,500원에서 한 4,259원 굉장히 구체적이죠. 요 정도까지 샀는데 왜 이때 샀냐면 나 요 정도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최고점이 제 기억에 한 7,800원인가 빗썸에서 7,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반토막이면 대략 뭐 4,000원 무너지고 3,500원쯤 오면 좀 사야겠다 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이 코인을 좀 샀었고요. 자, 일단 산 거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코인이 AI16G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지나가면서 드렸던 코인이죠. 둘 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붕어빵 기계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디파이랑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수만 가지, 5만 가지 분야의 AI 에이전트가 쓰일 건데 그 기계를 만드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코인은 사실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1월 13일 날 이게 코인원에 사실 상장이 얼마 전에 됐었거든요. 뭐 게이트IO나 뭐 다른 뭐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해외 거래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원에서 1월 13일에 샀던 게 한 1,400원에서 1,600원 이즈음에 좀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데 해외 거래소 보니까 최고점 대비 무려 며칠 만에 마이너스 64%까지 떨어진 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이게 살 때도 순간적으로는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요거 두 개 샀었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왜 이렇게 산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1월 13일 날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는 건 아니고요. 와이프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달러로 바꾸는 게 예전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불이 무너지기 전에 한 305불쯤에 사세요. 그리고 2차는 300불 무너지고 295불 뭐 내외로 좀 사면 좋겠다 했는데 295까지는 안 오고 요 정도 305 뭐 요 정도 치고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304에 한번 사고 307에 한번 사고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그래서 최근에 좀 샀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왜 다 끝나고 나서 알려주냐? 사면 뭐 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뒤에서 요걸 샀을 당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별로 얘기를 물론 댓글에 있어서 제가 좀 뭘 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번에도 원망이 많아요. 이게 사서 뭐 오르면 좋은데 더 떨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그쵸? 저도 이제 나름 막 공포에 막 푹푹 들어가고 있는데 어, 떨어지면 원망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걸 보시고도 사실 수 있으면 본인이 사시는 겁니다. 자, 제가 매수할 당시 상황인데요. 바닥 아직도 몰라요.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다음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요게 이제 벌추어 프로토콜이라고 빗썸에 있는 건데요.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요때 초반에 샀던 건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150인가 180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죠. 이게 7,600원 갔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살 수가 더 이상 없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요때 12월 20일쯤에 한 3,000 뭐 300원, 500원 요때 조금 더 샀던 것 같고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요때 이제 샀거든요. 자, 요때 사기 글쎄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포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16G라고 코인원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 이게 일봉입니다. 쾅 6번을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상장돼서 2,900원 써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가 아마 4,000원 뭐 거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해외에서 보니까 2.5달러짜리가 0.91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63.5% 떨어지는 뭐 이 근처 어디에서 샀습니다. 이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이걸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절대 묻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543달러까지 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다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아, 이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지. 안 그래도 코인베이스를 샀었고,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해서 뭐 앞자리가 좀 많이 바뀌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 말씀드렸죠. 자, 5자가 400달이, 4자가 300달이, 300이 285불인가 와서 요때 이제 조금 샀고요. 다시 쭉 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못 샀네 했는데 다시 최근에 떨어지니까 뭐 한 305불 뭐 언저리로 조금 샀는데 모릅니다.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저는 CPI 발표도 안 나오고 지금 결과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들어갔던 거죠. 심지어 이 볼추얼 샀을 때 뭐 일화가 있긴 한데요. 자, 우리 오전반 우리 제 형 있죠? 저는 이거 살려고 이제 째려보고 있다. 그리고 요때랑 요때 좀 조금 샀었다. 얘기를 하니까 형이 이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별로야. 1년간 26,000% 올랐는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막 떨어진 걸 샀던 이유가 뭘까요? 매수 가능한 이유를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잘 될지 상장 폐지가 될지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AI 에이전트 그래도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정도로 유행하고 끝난다고 저는 이게 좀 불확실했거든요. 조금 그 의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했어요. 뭐 형이 말리든 뭐든 내가 간다. 내가 할 게 갈다. 대신에 내 책임인 거죠. 이거 떨어지다가 뭐 망하고 뭐 더 떨어지고 상장 폐지되면 내 책임인 겁니다. 그거를 안고 저는 살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살 수 있었던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정말 엄청 많이 보여드렸죠. 비트이도 50%, 알트코인 아무리 많아도 5% 이내입니다. 그리고 현금 10%,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주식도 얼마든지 해지 자산이 될 수 있죠. 자, 이거를 왜 유지를 하면 좋느냐?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 비트코인 혹은 현금 10% 혹은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어떤 주식이 됐든 뭐 알트코인 20% 떨어지면요. 삼성전자 2%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겠죠. 팔고 얼마든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떨어질 때 조정이 나오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또 뭐랄까요. 다음 준비가 돼 있었던 이 그냥 100%를 다 뭔가를 사가지고 계속 꽁꽁 싸매고 들고 있으면요. 떨어질 때 뭐 살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좀 욕심을 내려놓고요. 비트코인도 좀 갖고 계시고 현금도 한 10% 갖고 계시고 언제나요? 언제나. 그리고 주식도 좀 사셔서 주식이 오르면 그게 뭐 플러스인 거고 좀 떨어지면 남들보다 더 떨어지니까 정말 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조정이 나온다? 나쁘지 않은 해지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한번 가봐라 이런 생각으로 샀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플랜 B가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바닥을 모릅니다. 더 하락을 한다? 추매할 수 있잖아요. 이 비트, 뭐 현금, 주식, 뭐 현금 이거 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더 떨어져 봐라. 추매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알트 5%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5% 이내로 해야 상장 폐지 돼도 별 타격 안 받고 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내 확신이 들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좀 적게 하시고 나 돈 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 없으면요. 사실 비트 이더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뭐 이제 다 겪어서 아시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뭐 초보 분이거나 주식만 하셨던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비트 이더만 하셨다가 비트 이더로 돈을 번 이후에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면 알트로 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한국 분들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플랜 B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도 있었고 CPI도 있었고 한데 좀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투자는 단기의 한 방이 아니라 꾸준히 일단은 살아남아야겠죠.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조정에 꾸준히 살아남아서 이어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CNBC의 뭐 앤드류 앵커 또는 베키 아나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지긴 어렵지만
투자는요, 훨씬 저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확실할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CPI에 뭐 국채금리가 높네, 전쟁의 불확실성 안에서 큰 기회를 찾는 25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